この番組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이번 영상에서 두 분을 뽑아 스위스 밀리터리 발열조끼를 구독자 선물로 나눠드리려고 하는데요.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중간에 질문에 답이 나오는데 기억해 두셨다가 문제를 맞춰주시고 댓글로 이 조끼를 써야 하는 이유를 남겨주세요. 김대장 멤버십에 가입해주시면 더욱 확률은 올라가겠죠. 멤버십 가입 방법은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버튼을 누르시거나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그럼 문제 나갑니다. 스위스 밀리터리 하이브 630의 무게는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연예인 김대장입니다. 점점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날씨 속에 패딩으로 꽁꽁 싸매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돈내산,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내돈내산이 아닌 정말 1년 만에 협찬 제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만큼 신중하고 바이크 채널인 만큼 여러분들의 바이크 라이프에 도움이 되는 제품들 위주로 협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방한용품 필수템 열선조끼를 리뷰해볼 시간인데요. 이번 제품은 스위스 밀리터리에서 나온 신상 열선조끼 하이브 630입니다. 스위스 밀리터리라는 브랜드는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국에서 가전, 생활용품으로 국내에서는 이름만 들어도 친숙하고 무엇보다 AS 정책이 잘 되어 있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브랜드인데요. 저는 작년 한파에도 알리에서 겨울 시즌을 어떻게든 버티기 위해 저렴한 모델들을 찾아 구매해 본 적이 있는데요. 발열조끼는 라이더들에게 있어서 이제는 필수템으로 자리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선조끼를 착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단시간에 체온을 올리기 위함도 있겠지만 추운 겨울에 3겹, 4겹씩 껴입으면서 그 위에 패딩을 입는 것을 상상만 해봐도 답답하고 불편했던 적이 정말 많아서인데요. 열선조끼 하나만으로도 매일 가는 산책이나 출퇴근, 캠핑 등 가볍게 입고 편하게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열선조끼를 선택하는 기준도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스위스 밀리터리 열선조끼 같은 경우에는 유해물질 테스트 통과 인증은 물론 누적 판매 수량이 9만 장을 돌파했기 때문에 그만큼 믿음이 가는 제품이었습니다. 유료 광고이지만 확실히 중복 투자를 하지 않고 한 번에 가야 한다면 이 제품 솔직히 주목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위스 밀리터리 하이브 630은 기존 제품들과 다르게 슬림한 타입으로 두툼하게 나오지 않았고 경량화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파우치에 간단하게 접어 보관할 수 있는 극강의 휴대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조끼는 발열은 물론 목까지 따뜻하게 발열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보통 추위가 제일 먼저 들어오는 부분이 목 부분인데 이 부분까지도 커버가 가능하다는 것은 타사 발열 조끼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내부는 특수 코팅 나노 실버 원단을 사용했는데요. 효율적인 발열 극세사를 배치하여 열 손실을 줄이고 열 효율을 극대화해주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체온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통기성을 높여 땀과 습기 배출을 도와주고 발열 상태에서도 습하지 않고 쾌적하게 착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이브 630의 특징은 이중 지퍼를 사용하여 두 가지 사이즈가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M 사이즈가 L 사이즈로 변신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작년 겨울에 딱 맞았던 게 배가 나와서 숨쉬기 힘들어도 걱정 없이 착용이 가능하다면 조금 더 편하게 착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팔을 이렇게 앞뒤 좌우로 움직여도 가동 부위에 밴딩 처리가 되어 있어 전혀 걸리적거리거나 답답하지가 않았습니다. 390g 밖에 되지 않는 가벼운 소재이기 때문에 들고 다니기도 간편하고 사이즈 또한 정 사이즈로 착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제품도 입어봤는데요. 기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두께감이 있는 편이며 무게 또한 500g 정도로 적당한 편입니다. 저는 오히려 기존 제품에 좀 더 눈길이 갔던 게 소재가 약간 더 두껍게 나와서 육안으로는 더 따뜻해 보일 것 같고 두 제품을 비교해 봤을 때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구형 같은 경우는 이중 지퍼가 아닌 점이 조금은 아쉬운 부분인데요. 신형과 구형의 장단점이 명확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추운 날 양손을 집어넣을 주머니가 있는데 주머니의 깊이도 상당하기 때문에 갤럭시 S22 울트라를 넣었는데도 공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이렇게 배터리를
배터리를 결합할 수 있는 단자가 있는데요. 아쉬운 점은 배터리를 먼저 끼우고 선을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선이 조금 짧아서 그 부분이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배터리도 전용 배터리를 쓸 정도로 열선 조끼의 진심인데요. 사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보조 배터리를 연결하고 전원 버튼을 2초간 눌러서 전원 버튼을 ON 시켜줍니다. 전원이 켜지면 빨간불이 켜지면서 3가지 온도 조절이 가능한데요. 고온 빨강, 중온 하얀, 저온은 파란색입니다. 처음부터 빨간불이 들어오고 5분 뒤에 하얀불로 들어오니 굳이 온도 조절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중온 세팅으로 맞춰집니다. 중온 상태에서도 온도를 재봤는데 온도는 30도에 근접한 수치가 나왔고요. 계속해서 온도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정확한 온도를 재기엔 쉽지가 않지만 단시간 안에 빠르게 발열이 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유료 광고 제품이기 때문에 봐주지 않고 냉정하게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첫째 날인데요. 비가 온 다음 날인데도 또 비가 와서 이렇게 우비 안에 발열조끼를 입어봤습니다. 사실 비가 오면 저는 바이크를 절대 타지 않지만 오늘은 테스트 진행을 위해서 이렇게 우비 안에 발열조끼를 입고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약하게 틀어놨는데도 벌써부터 몸이 후끈후끈 달아오릅니다. 극세사 원단이라 열 효율이 극대화돼서 그런지 켠지 1분 만에 따뜻해지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는데요.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여름이야 반팔 안에 우비만 입어도 되겠지만 결국에는 차선책으로 맨투맨으로 체온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지난날들이 후회되듯 반팔에 우비만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따뜻할 수가 없습니다. 이날 비가 정말 많이 왔는데요. 덕분에 방수가 되지 않았던 잘 쓰던 소니 카메라가 결국에는 사망했습니다. 이 영상에 저는 카메라를 걸었는데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거시겠습니까? 이토록 혹독한 날씨 속에서 야외 활동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요즘같이 우비 안에 뭘 입어야 할까 고민이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분들은 무조건 발열조끼를 추천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확실히 입지 않고 바이크를 탄 것보다 큰 차이를 느낄 수 있는데요. 반팔이라 그런지 팔은 엄청나게 추운데 온몸을 감싸고 있는 열선조끼 덕분인지 장기들은 따뜻해서 몸이 부들부들 떨리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날은 열선조끼의 위력을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었고 만약에 반팔 우비만 걸쳤더라면 상상만 해도 끔찍한 날이었습니다. 카메라가 사망했지만 확실히 영상으로라도 기록되어서 다행입니다. 테스트 2일차입니다. 서울에서 바이크를 타면 꼭 들러야 하는 북악스카이 꼭대기에 도착했는데요. 이곳은 산 정상이라 그런지 정말 춥고 칼바람도 많이 붑니다. 팔각정에 올라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입지 않고 나왔는데 새벽이라 진짜 정말 추웠습니다. 그래서 입지 않았을 때와 열선조끼를 입었을 때를 명확하게 체험해보겠습니다. 와, 나 진짜 살려고 입는 거야. 살려고. 포켓 파우치에다가 이게 추울 때마다 들고 다니면서 입기가 휴대하기가 되게 좋고 입었을 때도 전혀 뭐 답답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전원을 중간 온도로 맞춰놓고 금방 얘가 좀 등이 따뜻해지니까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우터를 입지 않았는데도 이 조끼만 입었는데도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데 바람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 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키자마자 5분도 안 돼서 등이 후끈후끈합니다. 진짜 야외에서 되게 이제 생활 많이 하시는 분들, 뭐 낚시나 캠핑이나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바이크 타시는 분들도 물론 좋겠지만 진짜 진짜 신기하게 아까랑 완전 달라. 발열조끼 하나 입었는데 와 진짜 신세계네. 이 정도면은 거의 중독이네. 그러니까 얘를 안 입을 이유가 없는데? 일단 입지 않았을 때는 보시는 것과 같이 냉동고에 들어간 참치 같은 모습이고요. 열선조끼를 착용했을 때는 단시간 안에 온몸의 체온이 올라갔기 때문에 언제 그랬냐는 듯 평온해지는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마이너스 2도인데 확실히 발열조끼가 체온을 올려주기 때문에 체감온도가 조금 더 상승하는 것 같았습니다. 테스트 3일차입니다. 최근보다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졌으며 오늘따라 유독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후드티를 입고 바깥에 열선조끼만 입었는데도 일상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는 발열조끼 없이 밖으로 외출하기 힘들 정도로 필수품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올겨울은 이거 하나만 있으면 정말 든든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유료 광고이기 때문에 내 가족, 형제, 누나, 이모, 오빠, 삼촌, 부모님이 쓰신다는 생각으로 보다 냉정하게 판단하려고 여러 날을 테스트해봤는데 솔직히 이거 큰 단점을 잘 모르겠습니다. 중온과
배터리와 저온 위주의 세팅으로 테스트해본 저로서는 일단은 배터리는 차고도 넘쳤고요. 진짜 추운 날 아니면 고온을 틀지 않을 텐데 광고주님께 직접 사용 가능 시간을 여쭤보니 3단에서는 3시간 30분, 2단에서는 5시간, 1단에서는 7시간이기 때문에 전용 배터리 하나만으로도 추운 날에 외부 활동이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라이더 카페에 도착하여 실내에서도 저온으로 착용을 하고 활용하고 있는 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어느새 제 모든 일상이 필요한 상황이 많아졌습니다. 단점이라면 아무래도 발열조끼들보다 가격이 약간 애매하다는 것인데, 네이버에서 발열조끼를 검색해보면 쓸만한 것들은 대부분 10만원대가 넘어가니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용 배터리도 같이 들어있고 배터리 포함 이 가격이면 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얼마냐고요? 10만원도 되지 않는 가격, 99,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구형 제품 같은 경우에는 69,000원이기 때문에 굳이 신형을 구매하시지 않아도 합리적인 가격에 열선 조끼를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처럼 겨울에도 바이크를 타시는 분들이나 야외 활동이 많으신 분들, 캠핑이나 낚시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유용한 제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